그리고 또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신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그거 좀 저희가 공개를 해도 될지요? 예, 이제 그거는 그 미공개 네. 녹음 파일 받을 그 딱 그 날짜 작년 12월 3일이죠. 지금 이게 처음 공개가 되는 건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겁니다. 예. 예, 다른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 12월 3일 금요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 기자님은 진짜 믿어도 될까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예. 제가 이전부터 이제 계속 그 이병철 씨한테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이제 그 녹음 파일을 이거를 공개를 해야 당신의 결백이 증명이 된다. 왜냐면은 계속 이 파일이 뭐 조작됐다. 중간에 뭔가 이제 저걸 한 거다. 조작에 대한 얘기가 한창 많이 나왔거든요. 민주당은 지금도 조작 네. 의혹 당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당신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면은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이 녹음 파일이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게 그 핵심 인물 3명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태영 변호사, 그 다음에 이병철 씨, 그 다음에 이병철 씨와 이태영 변호사를 연결을 시켜준 최모 씨라는 사람. 네. 이 세 사람이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공개하기 전에는 그 이병철 씨하고 그 최 씨 통화만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이태영 변호사하고. 네. 그러니까 단편적인 겁니다. 그거는. 아, 예. 되게 짧은 거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때 구한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은 그게 조작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네. 하나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이병철 씨한테 집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전부터 계속 했죠. 그러더니 12월 3일 날 딱 카톡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네. 조 기자님 진짜 믿어도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명예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데 이제 조작범이죠, 일종의. 이렇게 좀 이렇게 회유하는 식이죠. 예, 다음 카톡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강하시네요. 네, 명예회복은 내 자신감 있는 손으로 겁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도와드리겠다, 일종의. 네. 그걸 진실을 보도를 해야지, 언론이. 네. 그래야지 뭐 당신도 명예회복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 기자님하고 한 약속. 이거는 좀 설명이 긴데, 이병철 씨 처음 만난 뒤부터 네. 그 녹음 파일 존재를 처음 들은 게 이제 한 작년 8월인데, 네. 그때 이제 이병철 씨가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를 제가 저만 달라고 했거든요. 네. 네. 이 녹음 파일을 저만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을 하다가 네. 약간 우라가 치밀었는지 네. 그걸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측한테 고발을 당한 거거든요. 제가 음. 이병철 씨한테 막 화도 내고 막 그랬었어요. 네. 나만 주기로 해놓고서는 네. 왜 그랬느냐. 네. 막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나머지 파일을 공개해달라 해가지고 한 세 달 만에 받은 겁니다, 이때 12월 3일 날. 그래서 이제 이병철 씨가 이렇게 제가 오늘 들려준 파일 주면은 뭐 공개 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나 해서. 언론에 네. 이제 생리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네요. 그죠? 그렇죠. 허락을 받아야 너는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네. 전제를 확실히 알고 있고 네. 다음 카톡을 지금 볼까요? 아니면 계속 이야기를 나눠갈까요? 관련해서? 다음 카톡을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이병철 씨를 안심시켜야 되니까 네.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당신의 뭐 입장을 따르겠다. 예. 상의를 해야겠다. 네. 그리고 뭐 처음에는 이제 뭐 보완을 이분이 요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함구를 하겠다고 한 건데 네. 결국엔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보면은 이제 정말 딱 키를 잡고 가는 게 보이네요. 이병철 씨가. 예. 그래서 뭐 네. 이제 기사를 쓸 때도 어찌됐든 간에 이분의 어떤 명예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기사를 보여드리겠다 하고선 이제 12월 10일 날 일주일 후에 만난 거거든요.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선생님 제가 이제 기자님 정리를 해볼게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라는 것이 이태영 변호사라고 검사 옷을 따끈따끈 벗어가지고 이 김혜경이랑 이재명을 확 살려준 그 정관 변호사가 계신데 그 정관 변호사랑 그 변호사랑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사업가가 최모 씨가 있습니다. 두 분 이제 통화도 하고 이렇게 통화도 하고 저렇게 통화도 하는데 근간이 뭐냐면 왜 이재명 때 20억 플러스 알파 했잖아. 20억 쌍방울 주식이랑 알 플러스 알파 3억 했잖아.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쪽 주장은 이겁니다. 그 대화하는 상황 자체를 이병철 씨가 설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들은 거 보니까 이 최 씨 사업가가 이태영 씨를 네, 소개를 해준 겁니다. 소개를 해줬다. 예.
그런 거는 설계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설계가 불가능하죠 사실. 설계를 어떻게 해요? 설계를 그게- 해보세요. 지금 설계를 예. 제보자 입장에서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이태영이라고 이 막강한 검사, 2020년에 70억 버신 이 전관 검사, 수원 쪽에서 꽉 쥐고 있는 공안 부장 검사, 김혜경이랑 이재명 다 살려준 이 이태영 검사, 변호사가 막 되셨는데 이 제보자가 당신 있잖아, 25억 받았잖아, 20 몇 억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상황을 설계한 거라면서요. 근데 누가 소개시켜줬다고요? 최모 씨라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설계를 어떻게 해요? 제보자는 그냥 그 상황에 끌려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병철 네. 씨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최 씨하고 이병철 씨는 사업을 하던 사이였어요. 사업을 하던 사이였는데 네. 이병철 씨가 최 씨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 중에 이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미 이재명 그 해경림 소위 말하는 해경림 사건을 수임을 해가지고 네. 20억 착수금 3억에 뭐 주식으로 20억을 받았대더라. 네. 근데 이제 이미 그때 이병철 씨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상태여서 그죠. 그래서 이병철 씨가 이제 그 부분이 뭐 약간 걸고 넘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자기 친구 사건을 네.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만든 것도 아니라 그것도 사실 그 현재 진행형인 사건인 건 맞아요. 아니 사건의 네. 시기가 비기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건의 비기닝이 언젠데요? 2018년이죠, 그러니까. 그럼 2018년부터 기획 짰다고? 이 에라이 집어 죄송합니다. 2018년부터 그러면 기획을 했다고? 대단하네. 예. 그래서 그 친구 사건이 이제 2018년 사건이고 이제 2020년도에 그 얘기를 듣고 작년에 이제 찾아간 거죠. 네. 이태영 변호사를 세 잘 사람이서. 나간다니까.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이 얘기를 한 게 담긴 파일이 이제 이겁니다. 예. 최초의 파일이.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태영, 이병철이 통화한 거. 네. 최모 씨하고 이병철 씨가 통화한 거. 예. 요거 두 개는 이제 뭐 언론에 일부 공개가 돼가지고 예.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게 그건 나왔는데 요게 안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구하려고 이제 했는데 어제 나온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 예. 얘기는 이제 그 전부터 들었는데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지금 녹음 파일이.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거보다 그렇다면서요. 더 중요한 그거는 게. 거의 핵폭탄이던데요? 예, 뭐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예. 사람이 제보를 하다가 명예훼손이 됐어. 그러면서 사기꾼으로 몰렸고 제보자 X, 지현진 같이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그런 가짜 제보자로 몰렸고 명예회복을 해가고 있는 와중에 스모킹건이 하나 남았다고요? 네. 아, 우리나라 왜 이래요 지금?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네이밍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변호사비 대납, 이 대납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언론이 붙인 거지. 이병철 씨는 대납이라는 얘기를 사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도 물어봤었거든요. 이 대납,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S기업 얘기가 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예.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는 어떻게 연결고리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랑 그 기업하고 생겨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나는 대납에 디귿도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걸 자기는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들은 거는 오로지 그 최모 씨한테 이태영 변호사가 그 23억을 받았다. 네. 그 얘기만 들은 것 뿐이지 네. 대납은 자기는 일체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거를 좀 분명히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네.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의 순수함.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말하고 있는 녹취의 그런 순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쌍방울 기업까지 이렇게 쭉 걸쳐져서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큰 그림, 빅픽처에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예. 나는 대납을 했다고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병철 씨라고 기사가 수천 개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네. 오히려 뭐 대납까지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네. 넓게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예. 내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 네. 난 그냥 들은 거 전하는 것 뿐이다. 20억 플러스 알파라는 게 이태영 변호사 하나한테 꽂혔고 그런 변호사가 30명이 붙었으면 네. 전체 비용은 얼마였겠느냐. 100억대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또는 수십억대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2억 5천밖에 안 썼느냐. 30명 중에서 동기 친구 별로 없던데 그럼 그 돈 어디서 났느냐. 대장동에서 혹시 이거 만배가 뽑았던 그 맨날 그 2천만 원씩 계속 뽑았던 그 몇백억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일단 그 순도를
중요시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요. 예. 이분은 뭐 이렇게 꾸미거나 네. 아까 말씀드린 직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뭘 꾸며서 얘기를 하거나 그렇다고 이분이 또 이렇게 무지한 분은 아니에요. 경희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예, 되게 그 회계나 이런 법리에 되게 밝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 대해서 뭐 함부로 매도를 하는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2호로의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사의 핵심은 네. 비록 지금은 사업에 실패해서 네. 조금 힘들어 보일지 모르나 네. 굉장히 현명하고 네. 또한 자신이 하지 않은 것, 자신이 의도치 않은 것, 자신이 알지 못한 것은 확실하게 선을 긋는 사람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있는 사람이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혹시 더 추가할 것이 있나요? 그래서 요거는 네. 좀 별도의 우리가 지금 스모킹건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네. 가시기 전에 이분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이 정도로 네. 이방철 씨 얘기는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또 기사는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17일 날 나오니까는요. 네. 저희가 1월 17일 날 네. 2호가 나오니까는 그때 또 다음 주 월요일. 예. 그날 여러 가지 폭탄이 터지네요. 폭탄 뭐 네. 그렇게 봐주시면 유동규 씨도 그날 재판에서죠. 재판이고. 유동규 씨도 입을 열겠죠. 예. 예, 유동규 씨 지금 감옥에서 어떤 생각일까 마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유동규 씨도 입을 열고 네. 17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인데 예, 예. 기사를 꼭 보겠습니다. 네. 조성호 기자님께서 기사를 공개하시게 됩니다. 이제 윤석열을 지지할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믿겼어요. 저도 어제 저녁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했는데 안 믿겼어요. 그래서 여초 사이트에서 어떤 글이 오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겠습니다. 그 여초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들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대깨문이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여성분들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블링 언니라는 분이 올리신 글인데 저게 아침이거든요. 조회수가 55,000. 게다가 댓글이 1000이에요. 아마 지금 2000개 정도 붙었을 것 같은데요. 스텐펜의 계란말이 만드는 윤석열이라는 게 있죠. 댓글 수가 엄청나서 들어왔는데 계란말이 보고 놀랐네. 윤석열 후보가 계란말이를 진짜 잘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윤며들었귀라고 하는데 저거 이해 안 되시죠? 뭐냐면 윤석열한테 스며들었다라는 그런 뜻인데 귀라는 거는 그냥 어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며들었귀. 그러니까 뭐 윤여정한테 우리가 스며들었다 할 때 윤며들었기인데 저기 윤석열한테 스며들었기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 교체 안 되면 정말 나는 국짐을 찍어야지 하고 이제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계란말이 게시물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기,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찍겠기, 현실은 눈물 나기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섬세함이 엿보인다. 계란말이 그렇게 사각으로 만들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인간적이고 그럼 됐지. 인간이면 만족한대. 인간적이니까 만족한대. 그리고 다시 보이기, 스탬펜 스킬 인정하기 이게 뭐냐면 2만 명 돌파했나요? 감사드립니다. 그 계란말이를 했던 거는 몇 달 전인데 2030 여성분들이 이 찌라시를 보면서 열린공감 측이 보도할 열린공감이나 뭐 이런 민중의 소리, 서울의 소리인가? 서울의 소리지.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취재했다는 그 내용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문프를 사실은 살리려고 했다는 게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 2030 여성분들께서 여초 사이트에서 저걸 찾아낸 거예요. 보수의 많은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분들은 몰랐거든요. 근데 저 계란말이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저게 스탬판이래요. 근데 스탬판에서 계란말이 하는 건 진심으로 요리를 잘하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고 네모난 계란말이는 저는 구경 못 해봤는데 이 계란말이를 하는 건 정말 섬세하고 부인을 진짜 잘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 감정이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가 그 집에서 부부와 같이 이제 함께 찍는 밀착 다큐멘터리 같은 걸 했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일하다 말고 중간에 들어와서 점심 차려달라고 해서 점심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아침밥 먹고 하고 저녁밥 먹고 그래서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 걸 보면서 아주머니들이 이런 삼시 같은 부인들이 집에서 노는 줄 아나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수가 있나 막 계속 비난을 하니까 외식을 하는 모습을 일부러 연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남성이 요리를 한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결혼 11년 차지만 집에서 요리를 한 적은 딱 2번이에요.
한 번은 첫 음의 요리를 시도했다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 그 저녁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아버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편찮으셨을 때 그 어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제가 카레를 할 수 있는 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다져가지고 카레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결혼해서 요리를 한 2번의 경험이거든요. 뭐 아무튼 김건희 씨도 요리는 안 하시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요. 이런 면이 이번에 부각이 되게 된 거죠. 정말 웃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예상이 안 돼요. 보통 기존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당신들 486, 586의 제너레이션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바들이 대거 윤바로 돌아서게 된 계기를 제공해서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름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다 봤어요. 나비효과 2가 있습니다. 나비효과 2. 가세현 관련한 기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독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7시간 통화 알고 봤더니 가로세로 연구소 이 기생충 같은 놈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말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저렇게 바른 말을 하는구나 라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저거 누가 낸 건 줄 아세요? 굿모닝 충청이라고 굉장히 진보 성향의 그 지금 대표님께서 굉장히 진보 성향의 그런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7시간 통화 내역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겠죠. 그래서 뭐 가세현 정도는 그냥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세현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2030 중도층이 제대로 사고를 하는구나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상. 정말 신기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비효과. 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전해드릴게요. 여성 2030 문프 지지자들이 정말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고 조국한테 그렇게 한 거라구나. 그리고 김건희 대표는 정말 진보였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쪽에 호감을 보이고 남성들은 어떻게 됐냐. 남성들은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노력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롤게임장에 들어간다든지 롤게임장에 가서도 그 선수들이랑 일일이 막 인증샷은 안 찍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롤게임장에 또 막 혼자 에스컬레이터 타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도 좀 센스 있네? 이런 평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밀어주면 화끈하게 물어주거든요. 그러면서 2030들이 남자들도 이게 정말 이 녹취록에 대해서 공개됐을 때 뭐 후폭풍보다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윤석열의 하루를 정리하는 밈을 어떤 분이 만들었는데 아주 많이 본 게시물에 올랐더라고요. 예. 이거 이제 남자분들 팸콘가요? DC인가? DC 같은데 해경궁의 세월호 드립보다 센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인정인데 넘을 수 있을 리가. 저게 뭐냐면 해경궁 김씨라고 김혜경 씨라고 추정되는 트위터리안이 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대 후보를 굉장히 비난한 게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인정한다. 이게 진짜 큰 거였으면 벌써 공개했겠지.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건희야 안 되겠다. 나 여가부패지 윤석열로 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김건희 너를 지지했는데 김건희 네가 아닌 이 대선의 주인공인 윤석열한테 간다는 겁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을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여기 김건희 보고 지지하는 사람은 없어. 어차피 킹석열이야. 그리고 자 밑에 볼게요. 김건희는 욕하면서 이제 써서 이쁘고 역시 대통령 부인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녹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치인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은 오히려 더 즐기고 있다는 상황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니 김건희가 조국 일가족 몰살해도 윤석열 찍는다니까 뭐 이런 분도 있고 오늘부터 나는 김건희 지지 처리한다. 윤석열 지지한다 이제. 이게 뭐냐면 김건희만 죽어라 공격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뭐 서울의 소리라든지 뭐 부모 고발하고 뭐 본인 고발하고 또 뭐 있지도 않은 줄리 얘기해대고 막 이러는 사람들한테 한 방 먹이는 거예요. 니들 왜 김건희 가지고만 그러냐? 김건희가 대통령이냐? 김건희 지지 처리할게. 대신
진짜 털어도 나올 거 없는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을 지지할게 라고 이 옛날 정치 공작 세력들에게 한 방을 먹인 말입니다. 그래 알았어 얘들아. 김건희 처리할게. 윤석열 찍을게. 이런 식으로 기성세대보다 2단계, 3단계, 4단계 그 높아서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놀라가지고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죠?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의 하루를 짚어보자. 오늘 그 찌라시를 통해서 밝혀진 성렬이 형의 삶이라는 건데 이게 뭐 지하철 9호선 탄 것 같아요. 지하철 9호선 타고 경험해 보기로 했죠. 너무 힘든 표정이 보여요. 그 옛날엔 이제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크로비스타에서 걸어 다니든지 뭐 대전이나 뭐 대구 가가지고 관사에서 걸어 다니든지 뭐 가깝게 왔다 갔든지 아니면 기사 있는 차를 탔을 텐데 지하철 타는 거 너무 힘들어. 그다음에 집에 가면 이제 굉장히 요리를 잘해. 그래서 카메라 기자나 뭐 이런 진행자들이 아니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나는 안 쫓겨나고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뭐 그런 거죠. 그 윤석열 후보 때문에 그 장모님도 다시 뭐 사건이 다시 이제 다시 한번 그걸 뭐라고 하죠?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감옥에 가고 하니까 눈치가 많이 보이겠죠. 그 아파트도 잠실에 있는 것도 팔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직업도 못하고 부인이 사회생활 아예 못하게 됐으니까 뭐 그런 미안함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2016년 당시에 그 댓글 수사 2013년 14년부터 시작해서 댓글 수사에 저항을 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힘들었고 이제 아이를 이제 유산하게 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얻게 됐는데 유산하게 되면서 그 고통이 이제 아이를 다시 갖기 전까지는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애틋한 마음에 부인이 1년 정도 이제 너무 심하게 비판을 당하니까 뭐 저거라도 잘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사는 인생인 것 같다. 뭐 이런 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밈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네. 티킴티님, 예, 간첩만, 김건희 씨가 간첩만 아니면 지지한다. 네. 전시 상황이다. 뭐 이런 거 있고, 또 다른 거 주세요. 김건희 씨가 간첩만 아니면 어떤 말이 나와도 윤석열 지지 끝까지 갑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나라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멸공 윤석열 대통령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카렌 FD님이 센스 있게 이렇게 띄워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 다른 밈 보여주세요. 다른 밈. 밈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거예요. 저번에 그 사과하기 직전에 아크로비스타에서 찍힌 건데요. 저 전화하는 게 뭐라는 뜻이냐면 윤 총장한테 전화를 하는 건데 빨리 오세요.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요. 설거지랑 빨래가 밀렸어요. 라고 하는 거죠. 밥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각종 재밌는 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요리도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것 같고 어느 집안 가정처럼 평범하게 들들 볶이면서 사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면을 보여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